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특히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자, 이런 지수가 왜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는지 지루하고 복잡한 전문 용어 다 빼고 그냥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기사 제목을 보시면 SK 하이닉스 세계 최초 최선단 1B D램 인텔 인증 눈앞. 아니, 하이닉스가 왜 인텔한테 인증을 받아야 될까요? 인텔은 CPU를 만드는 기업이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도대체 둘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이닉스가 인텔한테 인증을 받아야 될까요? 자, 이런 구조를 알아야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서 인텔과 AMD는 일단 둘 다 미국 기업이고요. CPU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램,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D램 세계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D램 없이는 CPU 혼자서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둘은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말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D램의 속도가 빠를수록 CPU와 D램 사이 통로가 넓을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CPU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D램이 받쳐주지 못하면 절대로 제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략 20년에서 25년 전쯤에는 CPU와 램 사이 통로를 FSB라는 용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걸 프런트 사이드 버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2.4GHz로 동작을 해도 FSB가 400이면 2.4A, 533이면 2.4B, 800이면 2.4C로 표기가 됐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램에서 불러오는데 그 둘 간의 통로가 A보다는 B가 넓고 B보다는 C가 더 넓습니다. 그런데 동작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성능이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C가 가장 좋겠죠. A보다 통로가 2배 넓으니까요. 자,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FSAB를 아무리 넓혀도 외부에서 컨트롤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예 FSB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고 메모리 컨트롤러를 CPU 자체에 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램 컨트롤러를 CPU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D램 업체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CPU 업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이 그렇게 긴밀하게 일을 하는데 아예 한쪽을 배제하고 지 맘대로 규격 정해놓고 야 니들이 알아서 따라와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오류가 나죠. 그래서 CPU를 설계할 때 D램과 어느 정도의 협력이 필요한 거고 반대로 D램도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CPU와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둘은 애초에 무조건 같이 일하는 존재니까요. 근데 이게 CPU와 D램 업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AMD가 만드는 그래픽카드에도 PCI Express라는 규격이 있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규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꽂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CPU나 메인보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하위 호환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100으로 작동하는 제품인데 보드에서 80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럼 80으로 그냥 낮춰서 작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쓸 필요는 없겠죠. 이왕이면 그냥 규격에 잘 맞게 레벨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 나 혼자 잘났다고 뭐 제품 잘 만들면 땡 이게 아니고 서로 업계 간에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막 D램을 기가 막힌 거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거 인텔 CPU에 꽂는다고 잘 작동할까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인텔 CPU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인텔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뭐 신기술 다 때려박아서 끝내주는 제품 만들었다고 그게 과연 잘 동작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많이 때려박는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도 삼성전자를 못 따라오는 이유는 기술력이나 노하우 차이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인텔이나 AMD와의 관계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텔과 AMD는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근데 미국이랑 중국 관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을 생각해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놓고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에게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납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삼성전자를 D램으로 때려잡겠다고요? 기술력도 택도 없지만 기술력이 된다고 해도 인텔과 AMD와의 관계가 나쁘면 D램 분야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보이는 어떤 수치를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업체와의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CPU에서는 인텔 AMD, GPU에서는 엔비디아 AMD, D램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굳어진 소수 과점 체계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컴퓨터 조립하는 게 취미라 지금 제 컴퓨터도 제가 조립을 한 것이고요. 뭐 20년도 더 전부터 계속 조립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도 D램에서는 삼성전자가 짱이었고요. 그래픽카드에서는 엔비디아가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같은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년 전에도 따라잡지 못했던 후발 업체들이 그 긴 세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쌓인 기술력과 노하우, 자본력, 인프라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제조 쪽에서는 TSMC가 독보적인 1위인데 TSMC를 누가 따라잡습니까? 그나마 삼성전자가 후보이긴 한데 사실 냉정하게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EUV 노광기에서는 ASML이 독보적인데 심지어 EUV 노광기는 아예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경쟁 자체도 안 되죠.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독보적인 기업들만 모아놓은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데 과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을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99% 이상 확률로 크게 성장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지금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는 지포스 그래픽카드로 유명한데 이 그래픽카드에도 그래픽 D램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랑 둘이 짝짝꿍해서 GDDR-X라는 메모리를 아예 독자적으로 또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GDDR6X,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들어가는 메모리는 무조건 마이크론에서 납품하는 겁니다. 당연히 설계 단계부터 두 업체가 긴밀히 협력을 했겠죠. 제가 극히 일부만 말한 건데도 업체 간의 짬짬이가 장난이 아니죠. 실제로 이 반도체 업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협력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AP, 삼성에서 엑시노스를 설계하고 퀄컴에서는 스냅드래곤을 설계하는데 둘이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인데 퀄컴 스냅드래곤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어떡하죠? 퀄컴 스냅드래곤 칩을 자사의 스마트폰에 탑재합니다. 삼성과 퀄컴도 따지고 보면 경쟁자이면서 협력 관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수십 년째 정말 공고하게 굳어져 있는 업체 간의 관계를 새로운 업체가 와서 깬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지수는 웬만해서는 망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